반갑습니다. 패맨 영남TV의 윤정섭입니다.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사상구의 예비후보 김대식 예비후보를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김대식 후보 축하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상구 이제 단수 공천으로 이제 후보자로 발표가 됐는데 소감이나 심정 좀 어떠실지가 궁금합니다. 예, 부족한 저를 사상구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시켜 주신 우리 공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사상 구민들 저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도와준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관위에 가가지고 여의도에서 면접을 봤을 건데 좀 나름 떨리시지 않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떨렸다기보다도 이제 수험생은 언제든지 떨리는 거니까 그렇죠. 아주 솔직하게 아주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보여드리는 것이 수험생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떨리지 않고 차분하게 잘 봤습니다. 뭐 질문들도 많았을 건데 어떤 질문 던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질문이 이제 우리가 낙동강 벨트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험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도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했죠. 어떤 답변 하셨어요? 저는 뭐 35년 동안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교수총장까지 35년을 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성장했잖아요. 16살에 이 부산의 사상에 와서 실질적으로 학생 때까지 하면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사상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주경야독으로 하면서 제가 일본 국비 유학생 시험 중간에 제가 차관급 뭐 또 공직을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했고 또 20대 여의도 연구원 원장도 했고 대학 총장도 했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야 저렇게 흑수저 무수저 같은 사람도 도전하고 열심히 하면은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제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해서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치인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요거도 먹는 거거든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솔직하게 안 되는 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기 지역구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있어서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안 되겠다. 그것을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안 하니까 이 약속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 생활을 해보기도 했었고 이제 뭐 분과위원장으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해봤었는데 이게 당론을 대변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나의 신념을 고집해야 될지가 이런 또 갈등의 기로에 설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말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옳고 그름보다는 또 당론을 먼저 따라가야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 신념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나.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은 좋은 것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내 의견이 이렇다. 민주주의 국가는 51% 찬성과 49% 반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내 의견이 옳다고 치더라도 대다수의 숫자가 모든 사람들이 내 의견보다는 이 전체의 의견이 맞다 이러면은 정당 생활에서는 그 의견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이라는 것이 그 무리당자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있고 당대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당의 결정은 뭐냐, 그러면서 당론은 뭐냐, 그 당론을 따라가주는 게 정당생활에서 맞고, 그리고 이제 소수 의견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저는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법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전체 대다수가 그 법안을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훨씬 이해를 할 거고 선진국처럼 갈 거다.
야,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지역구에 대한 질문을 예, 좀 예,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 특히나 사상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릴 때 사상하면 공단들이 좀 많이 떠올랐고 예. 지금도 사상 지역 사상구에는 수많은 공장들이나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이 꽤나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흐르고 있고 시대가 또 변화를 하면서 구축 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이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에서 좀 낙후되는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좀 이런 오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사상공단 하면은 60년대, 70년대 개발도상국 할 때 이제 예. 산업화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사상 뉴딜 정책을 쓰겠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젊은이들이 없어요.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예. 교육 문제가 있어요. 교육 문제. 교육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자리가 없느냐? 충분히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예.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겁니다. MZ세대는. 그렇죠.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자기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갖고 가는데 이게 최첨단 산업이란 말이죠. 예. 그쪽 산업이 아니고 예. 최첨단 산업을 가지고 와서 이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이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주거 문제인데 예. 주거도 전부 저평가가 돼 있어요,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죠. 예.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트렌드를 가지고 예. 제가 교육 문제는 예. 엄궁의 잔룡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기숙형 그게 이제 신설이 예. 됩니다. 예. 신설을 합니다. 신설을 하고 그러면은 엄궁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중심 도시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럼 하단에서 사상까지 하면은 도로 인프라는 확실히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노후 주택들이 재개발을 지금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확장은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은 서부청사가 들어옵니다. 예. 신청사가 들어오죠. 그러면 확장은 행정 중심 도시로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전이 여기 이제 산업시설인데 예. 신산업 예. 그리고 첨단 산업을 넣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개법 쪽에 요거는 문화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르네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르네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삼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삼낙천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뭐를 그냥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을 24시간 흐르게 만들고 여기에는 일본에 예. 또 국장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삿포로에 가면은 예, 삿포로. 오타루라는 데가 있어요. 오타루운가. 예, 오타루운가. 그래서 여기는 르네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삼낙천이 흐르게 해서 여기는 24시간 이 젊은이들이 들끓게 만들어야 된다 말이죠. 거기서 그럼 운하 형식으로도 운영을 그렇죠. 가능합니까? 운하 형식으로 하고 운하 형식으로 해서 저 진주에 가면은 유등축제 하듯이 그거는 축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365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옆에는 또 4월이 되면 벚꽃이 그렇죠, 쫙 그렇죠. 피고. 예. 그러면은 이 르네 시대에서는 지금은 옷가게만 팔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싶은 물건을 거기서 파는 거예요. 아까 오타루 운하를 말씀하셔가지고. 오타루가 그렇잖아요. 예. 오타루가 오르골을 파면은 다른 가게는 오르골을 안 팝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이스크림 파면 다른 데는 아이스크림 안 팝니다. 예. 여기는 소품을 파면 다른 데는 안 팝니다. 맞아요. 옷을 파면 다른 데안 팝니다. 예. 이런 것을 특색으로 해서 예.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서명이나 강화리 왜 갑니까? 예. 그건 뭐 볼거리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바다라는 공간이 있지만 여기는 문화라는 공간이 있다. 우리나라의 이 문화나 컨텐츠 부분이 왜 안 되는가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생활 문화나 생활 체육의 저변이 너무 확대가 되지 못했다는 그렇죠. 저도 공감.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타루 문화 가도 뭐 특별히 그렇죠. 큰 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맞아. 에펠탑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뭐 에펠탑 말고는 뭐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서 보시면 에펠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에펠탑을 만들 때 그 지역 주민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무슨 이 문화에 철탑을 올리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객이 2천만 명 정도가 에펠탑을 보러 옵니다. 예. 그 에펠탑 설계자가 자유의 여신상을 설계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으로 해서 이제 선물을 하잖아요.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예. 값어치가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예. 갔을 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이 미지의 세계는 지금 현실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해도 근소한 사람들이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고 미지의 세계에 약간 뭐랄까 발상의 전환을 한 사람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대식 예비후보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철학이나 이런 것도 분명하신 것 같아요. 정치 철학도 궁금한데 네. 정치 철학을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아, 네.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저는 정치의 제일 큰 거는 영국의 처칠? 윌슨 처칠 예. 이야기합니다. 처칠. 그 양반은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 양반은 쉬지 않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철학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정치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예. 이거는 뭐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예. 첫째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나는 저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정치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사실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됐을 때는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들도 많이 이렇게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개념은 최악과 그리고 차악이 있을 때 차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무엇이 우리 집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 그리고 내가 욕먹을 수 있는 그런 각오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리더십에 대해서 나의 김대식에 대한 리더십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예. 리더십을 하면 저는 조용한 카리스마로 갑니다. 저는 오늘 방송 보니까 네? 되게 조용하시지는 않은 것 조용한 같습니다. 카리스마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삼국지를 그 방대한 책을 읽고 예. 나서 두자로 한번 축약을 해봐라. 이러면은 삼국지를? 전략이거든요. 두 가지로 아니 두자. 두자로. 글자 두자로 예, 전략. 축약을 하면 전략이고 예.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예. 그 로마 신화를 읽고 그를 두 글자로 축약하라면은 저는 낭만. 그렇습니까? 예. 저는 겸손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 네, 대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죠. 오만하고 교만하면. 예.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천하통일이 됐던 도쿠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삼성이 한때 필독스를 했어요. 예. 이병철 회장이 계실 때. 저도 그 많이 읽었습니다. 읽어보셨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망이고 일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렇죠. 예, 나왔죠. 그 방대한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면은 예. 두자로 그거를 또 축약해라 이러면은 예. 인내라는 게 나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인내.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대망에 나오는 네. 세 명의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그렇죠. 네. 그 세 명이 소쩍새를 울게 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렇죠. 예. 달랐죠. 그 아니, 노부나가는 오다 노부나가는 예. 이게 소쩍새가 울지 않으면은 이 새는 필요 없다고 가감하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예. 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쩍새를 끝까지 울리게끔 꼬우고 꼬우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게 이 경영 철학에 이것을 도입한다면은 예. 누가 맞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끝까지 사업이라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예. 이 직원들에게 사기충천하게끔 만들게 되면은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자는
리더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청을 해서 좋은 의견, 나쁜 의견,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리더십이겠죠. 어떤 판단을 잘하냐에 따라서 그런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내를 가지고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리더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좀 아픈 곳을 들춰낼 수밖에 없는데 두 번의 조금 이런 고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해운대 을에도 나오셨다가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지금 이제 사상에 도전을 하게 됐고 이번에 단수 후보로서 많은 당원들과 이 당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되셨거든요. 소감도 남다르실 거고 앞으로 또 이 사상에는 사실 만만한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 경쟁자가 배재정 예비 후보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세 분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 이제 결론이 나오면은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진영이 짜지겠는데 이제 오늘 질문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 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그 다음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을 보시면 한 10% 정도였어요. 탄핵 정국 당시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해운대 을에 이 보궐선거가 생겨요. 전직 국회의원이 뇌물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 기울어지면서 어떤 조사를 해봐도 이길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당의 공천을 신청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을 소속으로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의 당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제가 해운대를 갔습니다. 가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어느 정도의 석패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보수 정당의 씨앗은 해운대에 제대로 뿌려놓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왜 김대식이를 했느냐? 김대식이가 저기 장제원의 가신그룹 아니냐? 그래서 답변이 가신그룹에 맞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정적인 하자가 없고 또 당에 대한 충성도, 그 공헌도 이것을 따졌을 때 이번에 공천을 해도 이 선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천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민주당 측 예비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좀 배재정 예비 후보가 좀 유력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이고 저도 이렇게 뭐 보니까 상당히 그 준비도 많이 했고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배재정 예비 후보한테 영상 편지를 조금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영상 편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배재정 후보님, 우리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사실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부산을 위해서 우리 사상을 위해서 다 헌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배재정 후보와 제가 만약에 이렇게 경선을 이제 본선에서 함께 뛴다고 하면은 정말 선의적인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고 정책적인 선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곳에서 절대 정치할 때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 선거, 그리고 협치, 통합, 그리고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는데 우리 배재정 후보도 저와 선의적인 경쟁을 통해서 한번 사상 지역을 위해서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좀 풋풋하고 이렇게 조금 애틋한 그런 것들을 원한 게 아니거든요. 훈훈한 걸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하라는 거죠. 공격하라는 걸 제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하면서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자, 네거티브하고 상대방의 흠집을 잡고 해서 표가 얼마나 확보가 될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무합니다. 예, 전무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절대로 네거티브 선거하지 않고 예. 정책적으로 누가 위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선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약속했습니다. 아이고, 예, 이거 박수 한번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의 권력을 4년 동안 위임받는 자리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대리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사상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김대식이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1호 법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호 법안이 예. 지역 인재들을 예. 공무원이나 예. 그리고 대기업 할당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일부랑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면은 예. 이 지역의 인재를 할당을 해야 되죠. 할당을 해야 된다. 예. 이 법안을 제일 먼저 낼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정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에. 그렇죠. 예. 부산이 조금 있으면 노인 인구가 되잖아요. 지금 노인도 예. 많아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부산 시내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 % 정도 정주를 할까? 이걸 조사했더만 예. 한 60%가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그렇죠. 있어요.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리 부산에서 또 유치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할당제를 해서 예. 정말 그러면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부산으로 온다. 예. 아? 오히려 이제 역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렇죠. 만들겠다. 환경을. 예. 그래서 내가 그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려고 합니다. 참 바람직한 부분이고 예. 아주 이렇게 우리 김대식 예비 후보의 말씀대로라면은 앞으로 좀 사상구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는 아니요, 생각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는 예. 기대해도 저는 사상에 정말 포탈 원스톱 서비스로 예.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상을 만드는 게 제가 꿈입니다. 예. 선거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예. 이제 뭐 동료들도 하실 거고 또 때로는 좀 꾸지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습니까? 좀 격려하시는 분들은 팬이에요, 응원해요, 뭐 그렇죠. 많이 할 건데 꾸지람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꾸지람하는 분이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예. 제 명함을 이렇게 딱 주잖아요. 예. 이렇게 딱 드리면 명함 이 여기. 명함을 딱 드리면은 예. 이렇게 봐요. 이 경남정보대학교 총장님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예. 아이고 말라고 정치하려 하노. 총장 하지. 총장이 어떤 자리인데 예. 정치가 요거도 자리. 이분들이 예. 진심입니다. 진심. 그럼 진심 꾸지람이 아닙니까? 아니라 진심 같은데. 진심이죠. 예.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예. 꾸지람이 들어가는 예. 거죠. 정치하면 싸우지 마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싸우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은 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정치라는 거는 협치잖아요. 예. 완전히 무슨 뭐 적군도 아니고 예. 지금은 당끼리도 그래. 그렇죠, 또 그렇죠. 당 내부에서도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타파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예. 좀 협치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거는 같이 공동 세미나를 하자. 여러 제가 리더십을 가진 세미나. 분들을 좀 많이 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장수들을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이제 분류로 설명을 하거든요. 용장이다, 맹장이다, 덕장이다, 네. 지장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맹장에 가까운 스타일이 아닐까 했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니, 저를 굳이 이야기하면 저는 덕장이다. 덕장에 가깝다는 네, 생각이 저는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예. 유비가 나오고 조조가 나오고 송곳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 홍준표 대표님을 이야기하면은 여포. 아니 예. 조조 예. 스타일이죠. 조조 스타일. 조조 스타일이죠. 제가 뭐 우리 홍준표 대표하고 예. 저 이게 좋아하거든요. 비교한다고 하면은 예. 제가 그거는 A에 맞지 않고 예. 꼭 굳이 어떤 정치를 당신은 할래? 이러면은 저는 유비 같은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제가 뭘 잘난 게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제가 16살에 부산 와서 여기까지 성장하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거를 딱 한다면 저는 의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리로. 사람이 신뢰와 끝까지 신의를 지켰다 하는 게 의리거든요. 이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여기 왔고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
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덕장 김대식 예비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앞으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사상구를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부산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상구 구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어떤 이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좋은 말도 좋고 뭐 어떤 나를 지지해주세요 어떤 말도 좋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펜앤마이크에 출연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 앵커와 같이 토론도 하고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상 이야기도 하고 또 일본 문화도 이야기하고 또 사회적인 이야기도 하고 국제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16살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을 보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산 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단돈 1,000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추운 겨울날 연탄 한 장이 뗄 돈이 없어가지고 베개를 움켜잡고 울면서 고학하고 독학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래서 추경야독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일본 국비 유학생 정부 장학금으로 제가 유학을 가서 일본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정부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직 인수위원 그리고 민주평통 대통령 직속이죠. 민주평통 사무처장 그리고 이 국민의 고충과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책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 20대 원장을 지냈고 동서대학교 교수, 경남정보대학교 교수 총장까지 만 35년을 사상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처럼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사다리 역할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상 구민들이 저 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40년이 넘도록 저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신 이 은혜 이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사상 구민들을 잘 섬기면서 섬김의 정치 또 우리 사상이 부산의 중심이고 서부산의 중심인 이런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행정의 도시, 생태의 도시 그리고 경제의 도시로 만드는데 제 모든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 구민 여러분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 정말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상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김대식의 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 함께 올라가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대식 예비후보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덕장에 아는 것도 많고 상당히 좀 유능한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펜앤영남TV는 모든 예비후보자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혹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그렇습니다. 자, 다같이 좋아요와 구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